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캘큘러스의 블랙스톤 홍입니다. 오늘은 이항 표현 정리, 그러니까 Binomial Representation Theorem의 세계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먼저 알아야 해요. 오늘은 바로 그 정의들을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와, 블랙스톤님, 이 복잡한 그림을 보니까요, 꼭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태초 마을을 딱 떠났을 때 펼쳐지는 그런 지도 같지 않아요? 오늘은 이 나무 구조를 하나의 게임 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금융 개념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퀘스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유나님.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가장 먼저 우리가 플레이할 맵이 어떻게 생겼고 또 그 맵 위에 점수들이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네, 수학적으로는 이 맵을 프로세스 S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각 지점, 그러니까 노드에서 가질 수 있는 주가 값들의 집합이랑 그 연결 패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S1, 즉 시간 1에서의 주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프로세스 S라는 게 결국 우리가 탐험할 게임 맵 그 자체인 거네요. 여기 지도 위에 80, 120, 180 이렇게 쓰여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그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얻게 될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간단한데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맵이 정해졌으니까 이 맵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해봐야겠죠. 바로 measure를 정의할 시간입니다. measure, 우리말로는 칙도라고 하는데요. 이 measure P 또는 Q는요, 각 갈림길에서 위로 갈 확률, 아래로 갈 확률을 싹 모아놓은 규칙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 이건 마치 게임의 난이도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네요. 왼쪽의 매저 P는 모든 갈림길에서 위아래 확률이 딱 반반이니까 예측이 쉬운 이지 모드고요. 오른쪽 매저 Q는 갈림길마다 확률이 막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다르니까 예측이 훨씬 어려운 하드 모드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유나님. 딱 그거예요. 자,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즉, 정보에 대한 개념을 도입할 차례가 온 거죠. 필트레이션은 FT는 시간 T까지의 주가 움직임의 역사.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드 1에서 시작해서 위로 점프해서 노드 3에 도착했다면 시간 1에서의 필트레이션, FT는 바로 경로 1, 3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필트레이션은 그냥 우리 게임 캐릭터의 기억이네요. 제가 지금 노드 3에 있다면 나는 1번을 거쳐서 3번으로 왔지 하는 이 사실만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2번 길에 대한 정보는 제 기억 속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 다음 개념은 Previsible Process입니다. 이건 방금 이야기한 기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시간 t에서의 값이 현재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한 단계 전의 기억, 즉 ft-1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아, 이건 한 수 앞서서 계획하는 전략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다음 턴, 시간 t에 뭘 할지 결정할 때 그 턴에 알게 될 새로운 정보는 쓸 수 없고 오직 지금 시간 t-1에 내가 가진 정보만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뜻이네요.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공정한 규칙이죠. 자, 이렇게 맵 위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열심히 여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이 여정의 끝,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상에 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금융에서는 이 보상을 클레임 X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특정 만기 시점 T에 도달했을 때 최종 노드의 상태에 따라서 받게 되는 페이오프, 즉 최종 지급액을 의미하는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클레임이 바로 맵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물이군요.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면 최종 점수 S2가 70점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보물을 준다. 이런 규칙이 바로 클레임인 거네요.
최종 점수가 180점이면 110만큼의 보물을 받고 36점이면 아쉽지만 보물은 없는 거고요. 훌륭한 설명입니다, 유나님. 자, 이제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를 게임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리 평가해보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바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조건부 기대값입니다. 오, 그거 정말 궁금한데요? 퀘스트 중간 지점에서 딱 멈춰서서 과연 내가 이 퀘스트를 끝까지 깨면 평균적으로 얼마짜리 보물을 얻게 될까? 하고 미리 계산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 그 계산을 해주는 것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수식으로는 EP의 X, 바, FI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매저, 즉 P라는 규칙 하에서 우리가 FI라는 특정 경로를 이미 거쳐왔다는 조건 하에 미래에 받게 될 보상 X의 평균적인 가치가 얼마일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와, 이 그림 보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요. 이건 마치 게임맵 위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남은 모든 경로랑 확률을 다 고려해서 지금 여기서 끝까지 가면 평균 92점은 받겠네? 하고 예상 점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실시간 예측치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마르팅게를 정의할 시간입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게임이요? 그건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다음 판에 내가 이길지 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길게 보면 결국 본전인 그런 공정한 게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수학적으로 그 공정한 게임을 정의하는 게 바로 마르팅게일이에요. 어떤 프로세스 S가 마르팅게일이라는 건 어떤 과거 정보 FI를 가지고 미래 시점 J의 값을 예측하더라도 그 최선의 예측값이 그냥 현재 값 SI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예측은 그냥 현재 값이다. 이 말이네요. 우리 게임으로 치면 다음 턴에 내 점수가 오를지 내릴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완벽하게 공정한 게임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프로세스부터 마르팅게일까지 금융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도구들을 정의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정의한 이 공정한 게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자산의 공정한 가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